식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에서 배우긴 배우는데 굉장히 강조되지 않아요. 왜냐면 질환을 예방하는 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배우는 거는 약간 기초가 아주 얇게 배운다는 느낌? 그러니까 공부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기도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은 붉은 육류가 암을 유발한다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설문지로 만든 논문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몇 년 동안 해야 되잖아. 이게 뭐 먹는 걸로 암이 생기려면 몇 번 먹었다고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연구를 해보니 이거는 설문지를 통한 연구니까 좀 신뢰도가 높지 않아, 다시 연구를 해보자 해서 심층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붉은 육류는 죄가 없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홍콩이랑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인데, 이상하게 그런 나라들에서 암 발생률이 높지 않았던 거죠. 그럼 이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가공 육류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 이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거를 조심해야 되고, 특히 한국에는 발효식품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발효식품이란 게 어느 정도가 발효된 게 제일 좋은 것이냐는 약간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고 맛도 다른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홍어라던가 김치 같은 것도 어떤 사람은 묵은지를 좋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푹 삭힌 홍어를 좋아할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김치도 한두 달 정도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어도 확 삭힌 것보다 살짝 한 게 제일 좋고, 근데 그 이상은 사실상 청국장을 포함해서 상한 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보관이 잘못되거나 이런 어떤 발효가 잘못된 경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암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플라톡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된장을 발효할 때 나온 건데,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된장을 잘못 발효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곰팡이까지 쓸게 되고, 곰팡이들이 이제 독성 물질을 낸다. 그것들이 이제 간에 독성을 준다 해서 이제 발암 물질로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발효식품은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건강하게 발효시켜야 되는 거죠. 또 간장으로 예를 들면은 염산분해 간장이라고 하죠. 염산분해 간장 같은 경우에는 속성으로 발효시킨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급속으로 발효하거나 잘못 발효하거나 보관 상태가 나쁘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거죠. 발효니까 무조건 좋을 거야, 이런 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리를 한 다음에는 최대한 빨리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국 한번 끓이면 며칠 먹고, 그리고 이제 뭐 냉장고에 넣으면 안 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러다가 보관이 잠깐만 잘못되거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하니까 식중독 위험성도 있지만, 식중독뿐만이 아니라 이제 먹는 걸 잘못 먹게 되면 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세균이나 곰팡이가 내는 물질들은 안 없어집니다, 열을 가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곰팡이가 쓸은 김치가 있다, 그럼 그 위에 쓱쓱 걷어내고 먹었다. 아니면 그 곰팡이 부분 덜어내고 내가 끓여가지고 먹으면 소독 다 되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끓여도 독소는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독소들이 몸에 들어와서는 결국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나쁜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반복되게 되다 보면 결국 암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만성 염증이 암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만성 염증이라는 게 결국 우리 몸에 위해가 되는 어떤 물질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케미칼, 그러니까 화학 물질만 생각하시는데 음식에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식물에도 독소가 많아요. 식물 독소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발효를 하거나 물에 불리거나 아니면 끓이거나 데치거나 해서 독소를 많이 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소를 뺀 거지 영으로 만드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콩 같은 경우에 생콩을 많이 먹으면 독소가 많아요. 근데 데쳐서 국물 버리면 확 줄어들죠. 그리고 발효시키면 거의 다 없어집니다. 뭐 그런 과정을 통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생식이 좋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생식 아무도 안 먹죠. 뭐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생식하게 됐을 경우 얻는 독소 때문도 있을 거고, 하나는 흡수가 좀 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은 식사량이 많지가 않죠. 그리고 식물성 재료만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만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공급받는 게 결국 고기를 먹어서인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 아니라 이제 영양실조로 잘못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암 때문에도 면역이 떨어지지만 사실 더 빨리 떨어지는 건 영양 부족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개원 준비하면서, 아니면 학회에서도 들었지만, 영양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영양이란 게 뭐 당장 주사로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식사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뭐 과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 거 과일은 뭐 조금만 드신다던가, 그다음에 조금 드셔도 괜찮은 건 블루베리 정도, 그 정도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너무 달아요. 그래서 특히 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코올만큼 간에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알코올이 왜 나쁜
나쁘냐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그 칼로리 그대로 간에 가서 지방으로 쌓이거든요. 근데 과당도 똑같아요. 과일에 있는 당. 제로 콜라 아니고 일반 콜라나 사이다, 탄산음료가 과당이잖아요. 액상과당.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칼로리로는 별로 안 쓰이고 다 그렇게 간으로 쌓이다 보니까 내장 지방이 느는 거는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내장 지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서 열심히 운동하는데 과일을 많이 먹는다. 그럼 사실 운동하는 게 체력 좋아지고 근육을 느는 거 외에는 내장 지방을 줄이는 건강한 목적에는 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맛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 제철 귤이다 하면 귤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 이제 조금씩 자주 즐겨주시는 게 낫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